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원근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로는 왜 불행할까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72년 정치 역사에 9분의 그 대통령을 우리는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들은 다 천당으로 갔다가 지옥으로 간 사람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천사가 되었다가 아래로 악마로 떨어져 버리는 그 느낌도 있습니다. 9명의 대통령 중에서 첫째 이승만 대통령을 보면은 세계적인 안목과 지식을 가지고 국제적인 그 인물로서 또 기독교적이고 성경적인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한 대통령으로 당시에 70%, 80%가 되는 무지하고 그를 모르는 무지하고 어두운 문명 가운데서 민주주의의 나라를 알지를 못한 그런 때에 민주주의를 심고 그리고 반공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하고 나라를 초석을 세우는 데에 정말 대통령으로서의 혁혁한 공을 세운 그런 우리나라의 국부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그런 참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은 그는 재산도 모으지 않고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었지만은 마침내 그는 장기 집권을 하려다가 눈이 어두워지고 결국은 62년 4.19 혁명이 일어나서 스스로 그는 이제 쫓겨나가지고 스스로 망명을 갔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쓸쓸하게 그렇게 죽어가고 동상은 다 끌어내려지게 되었습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을 여러분 보십시오. 62년도 혁명인지 쿠데타인지 정권을 잡아서 처음으로는 이 박정희 군부 독재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이 나라를 강력한 군부의 리더십으로 또 청렴함으로 반공으로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면서 중화공업을 일으키고 또 도로를 닦고 해외 파병을 해서 어쨌든 이 나라를 보릿고개를 넘어갈 수 있도록 찢어지게 가난했던 나라를 압축 성장 시켜서 결국은 잘 사는 경제 부국으로 나간 그런 공로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재산을 모은 것도 없이 그렇게 희생적으로 했건만은 존경을 받을 만했지만은 그러나 유신헌법을 만들고 장기 집권으로 결국은 영부인이 총에 맞아 죽고 본인은 또 부하의 총탄에 맞아서 저격을 당하고 결국은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의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군사정권을 이어서 받았는데 80년 민주화의 봄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 군부 세력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잠깐하고 물려준다고 했다가 체육관에서 7년을 하는 헌법을 고치고 정의 구현한다고 온 나라 정의하면서 그러면서 삼청대를 만들고 강압 정치를 하다가 5.18의 민주화 운동이 터졌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렇게 다시 6.29 선언을 선언해서 민주주의 선거로 이어받아 겨우 정권을 연장했지만은 이 두 분은 결국은 후임 대통령에 의해서 감옥으로 끌려갔다가 절간에서 2년을 또 감옥에서도 시간을 보내는 그런 비참한 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네 번째 김영삼 문민정부가 들어섰는데 23일 단식 투쟁을 하면서 결국은 33년 만에 문민정부로 들어섰지만은 3당 통합이라고 하는 천신반고 끝에 정권을 잡아서 그래서 하늘을 찌르듯이 새로운 시대 문민정부가 들어섰다고 좋아하고 80%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과거 청산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물질의 권력에 부패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청와대에서 칼국수를 먹어가면서 멸치 선물해가면서 그러면서 지하 경제를 개혁한다고 또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은 그는 마침내 그 IMF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인기는 10%대로 곤두박질해서 둘째 아들 소통영이니 하고 나라를 농단했다고 하고 망하게 만든 나라의 경제를 망하게 만든 장본인이 되어가지고 물러가서 마침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최대의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그렇게 그 침을 뱉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어떻습니까? 인동초에 로서 여러 가지 죽음을 무릅쓰다가 군부의 잔재 정체를 없애고 민주화를 완성하고 경제 대통령으로 일어나서 환영을 받아 IMF를 치유하고 또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한다고 특사를 보내고 김정일이죠 만나서 회담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하늘을 찌르듯이 새로운 시대가 온 줄로 그렇게 해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노벨상까지 받았죠. 그러나 돈을 무리하게 600억인가 800억인가 갖다 주고 평화를 가져온 돈을 주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기업 총수가 자살에 그걸로 해서 죽기도 하고 그 뒤로 미국은 핵무기를 만드는 데 쓰고 오히려 기사회생시켜주는 이런 그 결과를 가져와서 지금 악평을 받고 또 그 아들 3형제가 홍터리오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런 또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보십시오. 변호사로서 인권 변호사로 혜성처럼 나타나서 청문회 스타로 들어섰는데 이 부정 정치를 끊어내겠다고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또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충청도에 이 서울을 옮기겠다는 공약으로 대통령이 됐는데 아주 그 인기가 아주 또 하늘을 찌르듯 했죠. 그 이승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그 반공을 갈아엎고 좌파 성향으로 남북 관계를 잘하면 뭐 다른 거 다 깽판치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나갔는데 결국은 그는 이렇게 경제는 좋아졌습니까? 남북이 개선되었습니까? 거기도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결국은 경제는 아주 곤두박질 치고 탄핵의 위기의 직전에까지 가서 결국은 대통령직을 내려놓고 살아나서 낙향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또 그 가족의 비리가 드러나는 걸로 해서 결국은 그는 자살로 사람들은 손가락을 내가 찍었던 그 손가락을 잘라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도 유행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건설의 신화자라고 혜성처럼 나타나서 뭐 737 공약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 푸른 꿈을 심어줬죠. 가장 역대의 많은 표를 받아서 하늘을 찌르듯이 또 그렇게 인기를 누리면서 열심히 애교도 하고 성공하는 대통령인 줄로 알았는데 그러나 그 형님의 그 전형들과 그 또 다스 문제 이런 그 정경유착 문제 그리고 또 친박과의 앞전 그 같은 당의 과의 그 갈등을 결국은 해결하지를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부패자라고 손가락질을 하였다가 마침내 그도 박근혜와 함께 묵혀서 결국 감옥으로 가는 신세가 되고 지금도 연금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박근혜 대통령은 어때요? 염천동의 천막 당사로 아주 겸손하게 그렇게 시작했다가 여성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나는 결혼했다고 하고 깨끗한 대통령 그런 희망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또 후광을 업고 출발을 했던 선거의 여왕이었죠. 그 많은 의원도 이렇게 당선도 시켜주고 굉장히 잘할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누구 말도 안 듣고 고집불통이라는 그런 정치가가 되어져 가면서 결국은 자기 같은 최서원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만 가까이 하고 자기 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을 레이저 눈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만은 다 이렇게 반대자들은 잘라내는 그런 자만을 가지었습니다. 결국은 이 콘크리트 지지자들만 믿고 하다가 교만하다가 결국은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결국 촛불이 들고 일어나서 탄핵을 시키고 내동댕이 쳐서 감옥에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되는 친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 이 9번째 우리 대통령을 보면은요. 민주화 투쟁의 386 세대 그런 사람들 민노총 또 운동하던 사람 좌파 전교조의 교육을 받은 또 젊은 세대 이런 열광적인 지지를 받아서 촛불혁명이라고 하는 말로 그래서 정권을 출발했습니다. 80%의 지지를 받아서 적시로 쌓인 부패와 적폐를 청산한다고 무섭게 칼을 또 휘둘렀습니다. 부패 정권을 심판한다고 두 대통령을 감옥에다가 보내고 또 그 군부의 국정원장들 이런 사람들을 4사람이나 다 잡아 가두고 하는 가운데 자살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기고 진짜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는데 어떤 대통령보다도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운전해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 남북 관계를 통해서 통일을 앞당긴다고 모든 그 정책들을 다 뒤엎고 북한 공산주의자와 간첩을 나는 존경한다. 이렇게 세계 대통령 앞에서도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보안법도 폐지하고 김정은을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맞추기 위해서 운전사로 세계로 뛰어다녔지만은 헌법을 또 개정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연방제로 통일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드루킹의 부정선거도 보여주었고 청문회를 통해서 부도덕도 드러나고 그리고 대통령의 복심인 조국 법무부 장관을 세우려고 하다가 온갖 비리가 드러나니까 이 반공주의자 보수주의자들의 강한 저항 때문에 2년 반 만에 이게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됐죠. 한때는 20%대까지 추락한 10대들, 20대들도 많은 젊은이들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 가도기적인 정부로서 겸손해야 되는데 너무 북한 공산 세력의 머리를 조아리고 심부름하고 이중대 그리고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촛불혁명이라고 해서 젊은 세대를 너무 믿고 그리고 70년과 함께한 미국 동맹을 너무 이렇게 관가하고 몰아내려고 하는 거. 이렇게 그들은 핵무기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데 사회주의를 너무 급하게 몰고 가려고 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51%의 반대자들을 반대자들도 생각하고 자기들은 광화문으로 가서 소통하면서 정치하겠다. 그리고 청문회의 5대 원칙을 배제하겠다 해서 병력이며 부동산, 탈세, 그리고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이런 거 철저히 지키겠다고 했는데 다 공연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정권에서 이런 곤두박질 치고 천당과 지옥으로 오르내리고 불행해집니까? 성경에서는 사탄이 되어진 경위가 하늘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그 천사가 떨어져서 사탄이 마귀가 됐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처음 인기에 도치가 되어가지고 교만하면 하늘까지 올라갔다가 도치가 되어서 땅바닥으로 지옥으로 떨어진 것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10여 명의 모든 그 대통령의 공통적인 사항이 다 그런데도 그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간단한 그 하나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권력에 취해서 권력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결국은 국민에게 심판을 받아서 이 대통령은 다 감옥으로 또 정당은 시베리아 유배를 당하는 개고생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남을 지나치게 정죄하여 나는 깨끗하고 다른 사람은 더럽고 다 나쁘기 때문에 도려내야 되고 바꿔야 된다는 그런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정치가는 그 시대에 백성들이 다 필요로 해서 어느 정도 세웠던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공과 사가, 공과 과가 다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말아야 할 그런 정치가는 없습니다. 이 정치가 잘못하면 백성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정치적 반대자들 적폐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적폐를 깨끗이 청산한다고 국민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지만은 사람은 동정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다가도 전부 또 반대로 돌아서는 뒤집기도 하는 사람이 바다가 잔잔하지만은 그 아래 또 폭풍도 있는 것이죠. 여당 정치인이나 야당이나 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권력 잡으면은 제일 먼저 자기를 개혁을 하려고 철저하게 개혁하는데 열심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관대하게 여기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 왕은 바로 그 하나님이 인정하고 역사의 성공과 또 성왕으로 대왕으로 남았던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에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추앙받는 그 대통령은 링컨 대통령이 아닙니까? 링컨 대통령이 바로 그런 겸손한 학력이 문제가 아니고 적폐청산이 문제가 아니고 군사가 문제가 아니고 겸손입니다. 겸손하고 관대할 줄 아는 그런 대통령이 역사에 오래 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것으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